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진보나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는 보수나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 마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오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대한 이전과 고려 이전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고려 이전은 삼국사와 동의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합니다. 이련이 동의전과 삼국사를 인용하여 조선 팔도에 맞게끔 만든 이후에 단재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로 또 한 번 정확하게 맞추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사 연구초에서 삼국사기 중 동서양자 상황 고정이라는 방법과 삼국지 교정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정을 해서라도 조선 팔도에 맞추는 것이 역사다라고 그들은 적었습니다. 지금 고려 이전을 나타낸 삼국사와 동의전은 그게 조선 팔도 기록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했던 조선들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삼국사와 동의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광풍을 일으키는 한강국에서도 조선의 강력이 어디까지라고 되어 남북 2마일리 동서 5마일리 그렇게 안 됐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시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쩌면 유라시아를 나타내는지도 모르죠. 왜냐?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북방의 추장들 가한인, 그렇게 선비가한 돌골가한이 고구려의 연방 속에 있다. 그래서 고구리는 그걸 가한이라고 했고, 종료 사제까지도 허용하면서 연방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한당고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나 한당고기는 이제 야사로 치니까 그걸 정사로 인정받아가지고 연구한다 해도 그건 삼국 이전 얘기입니다. 근데 삼국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진보나 보수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왜냐?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하고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용하려니까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 이전을 모른다라고, 고려 이전을 왜 모르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고려사나 원사에 나타나는 고려 땅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원사와 고려사에 보면은 만주를 다스린, 고려가 다스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는 마찬가지. 진보와 보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는 한민족이고 그 외에는 여진족이라는 국사 겪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인데 만주인은 여진족이다. 이미 우리는 한민족이든 조선민족이든 만주인과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성계 조선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민족 개념은 19세기 개념입니다. 지금 이게 고려사에 보면요, 1233년에 송령에서부터 이 장성을 쌓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령이 지금 장성상에 있고,
그리고 이 1233년에 홍복원이 구주동을 들고 원나라로 갔습니다. 이집. 우리는 강감천의 구주 대첩지가 지금 평안도에 있는 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심양관할이라고 써있어요. 원사에. 심양. 여기에 관할이지, 여기와 여기로 보는 것과, 여기 심양관이라고 하는 것과, 심양관할이라면 심양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아니죠. 심양에서 가는데, 심양 동북 쪽에 지금도 귀주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사람의 면에 9구자 쓴 거하고 대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구태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왜냐? 태가 태대 이 세 가지 발음하는데, 바로 구이는 귀주성을 얘기하고, 거기는 지금도 석천이 있고 또 그 밑에 흥화진도 있고 강감산은 그 전적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됐든 만주를 구주가 장춘에서 42km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258년에 조의 탁정이 지금 쌍성 이북의 땅을 가지고 원나라에 갑니다. 화주 이북의 땅. 화주가 쌍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려 수도가 개경과 평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고려사에는 압록강 북쪽에 황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고리왕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리왕을 원나라에서는 심양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양이 고리의 평양성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고리의 평양성.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기록에 여러 군데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쌍성 청문보가 지금 하루미 밑에 쌍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강감산의 구주대첩지, 여진정보라로 6만 5년초에 출발한 장춘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요동반도를 1374년에 명나라한테 우리가 넘겨준 꼴이 됐습니다. 고려사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 압록강이, 남쪽에 압록강이 있다. 그러니까 황성보다 남쪽에 압록강이 있다. 황성이 어디인지, 동령부가 심양이다. 그럼 이것이 심양이 평양성, 서경, 고려 서경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고려 수도가 어떻게 되느냐, 천령에서 300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령을 함양지방에다 지금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도가 뭐 개성으로 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송령에서 이 장성을 쌓고, 그리고 고려왕이 심양왕이고, 여러 가지 귀주 대첩지가 지금 장춘 지역에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고려사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동반도를 잃어버린 것이 1374년이에요. 이게 요게 1374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근세사죠. 원나라가 명나라가
패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설 그 시험. 그러니까 그 청나라 건국 시점에 건주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나라 건국자들을. 그런데 건주여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건주가 우리는 만주에 있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역사 지도를 보기 전에는 그런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요 지도가 1579년에 명나라 말년에 만든 겁니다. 청나라 건국 전에 만든 건데 건주가 사내관리는 여기에 건주가 있어요. 예? 사내관. 그 지금은 여기에 사내관 북쪽에 있는데 지금도 건자 들어가는 지명이 4개나 있습니다. 만주에는 건자 들어가는 지명이 없어요. 우리 그만큼 근세사도 보지만 고대사도 중세사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주들을 늦은 거란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껏 지금 국민하고 회복운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대첩지나 심양이 왜 원나라에서 고려왕을 심양이라고 했다는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라 시대에 만주가 신라 땅이다. 어디 이게 만주을로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고구려 백제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도를 다스렸다. 이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그래 신라가 2개가 있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해주의 서남쪽에 평양성이 있다. 그리고 동쪽은 신라다. 이 신라가 만주를 다스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있고 당나라가 백제 사로신라 외가 이쪽에 있다는 걸 우리가 뭐 연구를 제대로 안 하는. 그러니까 신라 고리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이 이 기록입니다. 그때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로 5월에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신라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이 해주 서남 쪽에서 이렇게 지금 동황성이라는 것이 유엔제로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지금 모르냐면요.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한 사로신라가 있으나 고구려 가할이든 마리간이 독립하는 독립신라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여기 보면은 분명히 최치원이 말하는 때 전부 다 왕이라고 했다는 신라가 있다 이겁니다. 최치원은 어디 있습니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를 다스린 고구려 백제 사이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쪽에 있는 최치원의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마리간이라고 하다가 거서간 마리간이라고 하다가 신라왕이라고 했다는 이 신라가 있으면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해신 장복으로 할 때 이집트 박물관에서 신라가 2개의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라는 호박 같은 신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이 같은 신라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신라가 2개였었는데 이련이 한쪽은 유엔제로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걸 감춘 이후에 조선 팔도에 고구려 백제의 패망을 맞추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나타나는 동의는요,
부여 남쪽에 고구리가 고구리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가 있다. 그리고 예의 서쪽에 낙랑군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서는 뭐 이것도 인정하지만 옥저 동쪽을 순행한 낙랑왕 최리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랑군과 낙랑군을 구별을 못하는데 분명히 삼국사는 그렇게 얘기했어. 낙랑북 지역은 고구려 가한 지역이 됐다가 신라로 독립하는 신라가 됩니다. 근데 낙랑군 지역은 고구려 땅이 됐다가 백제 땅이 됐다가 신라 땅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낙랑국지와 낙랑군지가 다르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남제서 권 58지역에 이게 남제서에 나오는 이 남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는 영평을 중심으로 있다. 그리고 백제가 광양, 안구,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남제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남제서 권역의 의자왕 때에 백제가 폐망하고 당나라가 둔 5도독부 중에 2개의 도독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지명이 있습니다.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동성왕 때 확보를 했다면은 이 남쪽은 의자왕 때 확보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정 백만으로 나보러 5월 북으로 유엔년을 담원했다고 하면은 의자왕 때에 이렇게 진출을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여기 쪽에 있는 신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남제서가 입증하는 거고 삼국사의 권 46 이것이 입증하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 역사로 알고 연구를 하는 보수 진영이나 그걸 바로 했다고 하는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제야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삼국사나 동의전을 재현해서 검증해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80년대 이 삼국사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잘못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 어떤 사설을 기본으로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사설에 의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렇게 역사 연구가 찢어지질 않아요. 근데 기본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 각자 다 도량행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량행 원리와 같으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량행 원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표준으로 쓰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연구 안 하고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떠들면서 싸워가면서 역사를 연구 안 하는 건 2년 후에 똑같습니다. 지금 2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고구려 연방제도를 고조선의 연방제도라고 고조선이 연방입니다. 만변한 지난 뭐 있다라고 하고 낙랑국이 있었으니까 연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낙랑국에 대한 거를 고조선 속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만만 얘기하죠. 그런데 삼국사는 분명히 고조선 이전의 구리를 목표로 말하는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그래서 고조선 이전의 구리 국호는 고구려가 가져가고,
구리의 백성명칭은 신라가 가져가고 구리의 건국자 거반하는 백제가 가져가서 고조선 이전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조선 팔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조선 이전도 잘라버리고 낙랑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패망도 한반도로 맞추면서 우리 역사를 아시아를 무대로 했던 우리 역사를 조선 팔도로 맞추려고 했고 그것을 완성한 것이 조선상고사입니다. 만약에 삼국사와 동의진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그 의도대로 나갔을 겁니다만 삼국사와 동의진이 뭐라고 되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로 5월 속에 있다는 걸 밝혀놨고 남재서가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삼국사 50권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동의전을 남재서 58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삼국사 동의전의 공통분모를 대입해보니까 공통부분은 유연제로 5월 지역이었다. 그리고 비공통부분은 조선 팔도와 그 외의 간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삼국사는 유라시아 기록이고 동의도 유라시아 기록이고 한남국어도 유라시아 기록이다. 그러나 한남국어 가지고는 삼국시대를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국사를 먼저 재현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안 하고 진보와 보수, 강당과 제야라고는 명칭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연구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국사를 재현하고 동의전을 재현하고 검증해서 그걸 표준 원기를 우리가 도출해야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고려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보수와 진보로 싸우다가 결국은 역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392년 고리사화 그리고 왕건 이전의 삼국시대 그러니까 구리에서 고리 사이를 4000년간의 역사를 복원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는 구리에서 고구리로 고구리에서 고리로 정통성을 이어가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호를 정통성이 없는 것을 만들었음에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 이름은 세계에 홍보 못하는 그런 못난 후예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보수와 진보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순수하게 우리 역사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